언리얼 엔진으로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하는 강의에서 강사를 맡게 된 이영호입니다. 일단 저는 각 대학교에서 강의들 많이 했고요. 교수로서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게임 회사에서도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한 업계 경력 한 20년 되고요. 이런 언리얼 엔진을 강의하는 언리얼 엔진에서 공인 강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공 과목이라고 하면 보통 학교에서도 되게 이런 과목들은 몇 년씩 이렇게 배우는 내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 과정은 6개월 정도 짧은 기간 안에, 어찌 보면 짧다 보면 짧은 거고 길 수도 있죠. 그런 기간 안에 여러분들을 어느 정도 한 2년차 정도 수준으로 저희는 만들어내는 게 저희의 목표예요. 2년차 정도 수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집중되어 있는 교과목을 좀 설정을 했고요. 첫 번째로 언리얼 엔진으로 컨텐츠를 만들어내기 기본 언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C++ 언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좀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언리얼 엔진으로 컨텐츠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직군들이 다루게 되는 공간 디자인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그래서 가상 공간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그 가상 공간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지 이런 개념과 디자인 방법들을 익히게 돼요. 그리고 그게 완료가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가상 공간에서 어떤 사용자 대 사용자 혹은 사용자하고 어떤 AI들 이런 물체들하고 같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을 익히게 돼요. 그래서 먼저 기초적인 그런 상호작용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을 익히게 되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더 복잡한 이제 글쓰기로 치면 저희가 여러분들을 7살 정도의 수준으로 여러분들을 저희가 픽업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게 되면 언어 능력으로 한 7살이라고 하면 첫째 딸에는 저희가 여러분들을 7살에서 9살까지 키우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달에는 여러분들을 9살에서 한 12살, 13살 정도까지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해요. 그래서 글쓰기 자체도 7살이 쓸 수 있는 글쓰기 수준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9살까지 쓸 수 있는, 어쨌든 아기아기어겨 이렇게 하면서라도 글을 써내려갈 수 있도록 저희가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12살, 13살 요 정도까지 되는 수준까지 저희가 만들어낼 때는 이제 글쓰기 수준이 좀 더 난이도가 높아져요. 어떤 목차하고 그 다음에 본문하고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는 글쓰기 방법을 하고요. 이게 단순하게 전공자, 이과 쪽에 있는 전공자들, 프로그래밍을 배운 전공자들한테 유리하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는 글쓰기 레벨에서 이것들을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작업을 저희가 그 다음 달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또 심도 있게 애니메이션을 다루고, 그다음에 가상 공간에서 AI가 어떻게 돌아다녀야 되는지 이런 각종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같이 엮어서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라고 하면 다중 사용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같이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SNS라고 하는 것들이 가상 공간에서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멀티플레이어를 위한 네트워크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달, 3달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초 능력으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기초와 고급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네트워크 때부터는 응용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게 돼요. 그리고 그 네트워크, 다중 사용자들이 할 수 있는 것들 기반으로 가서 이제 이것을 또 하나의 응용 콘텐츠인 어떤 가상 VR이라고 하는 가상현실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작업을 하게 되고요. 거기까지가 일단 기초 저희가 잡아놓은 커리큘럼에서의 끝이에요. 그런데 각 커리큘럼에서는 한 달에 하나씩 프로젝트를 같이 함께 수행을 하게 됩니다. 첫 달 C++ 외에 기초 언리얼 콘텐츠 제작, 그 다음에 고급 콘텐츠 제작, 그 다음에 네트워크 콘텐츠 제작, 그 다음에 VR 콘텐츠 제작, 이거 할 때마다 한 달씩 기간을 두고 수업과 동시에 프로젝트를 하나씩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초 콘텐츠 제작이 다 끝나게 되면 마지막에 우리 과정의 목표인 메타버스 콘텐츠를 2달 동안 심도 있게 프로젝트만 수행해서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실무에서 오래 있었고 또 저 외에도 같이 참여하는 강사분들이 꽤 많으세요.
근데 우리 강사님들은 다 실무에서 있다 오신 분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저희가 실무에 있으면서 또 저는 또 학교에서도 있었거든요. 근데 학교나 어떤 학원이나 이런 쪽과 저희 실무하고의 가장 큰 어떤 눈높이 차이랄까요? 학교에서는 이론 중심으로 쭉 배운 다음에 마지막에 프로젝트를 한번 결과물로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아무리 잘해도 그들의 프로젝트 결과물들은 전국을 어디를 다 보더라도 거의 다 비슷해요. 수준이라는 게. 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저희 실무에서는 학생을 뽑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실무에서는 프로를 뽑아서 바로 잘 만드는 콘텐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와서 이거 프로젝트 해보세요. 이 기능을 구현해 주세요. 했는데 이 사람이 이 기능을 구현하기까지 실제로는 실무에서 보면 몇 개월에서 한 1년까지도 걸리는 축이에요. 그렇게 가르쳐 나와서 회사에서 이제 이 사람을 쓸 수 있다 싶으면 이 사람은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신입을 뽑기는 너무 어려워요. 왜? 리스크를 감내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은 이 학생들이 기초 지식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 만들어봐 했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더 필요해요. 잘 만드는 것들이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잘 만드는 거에 앞서서 그만큼의 속도감 있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야지 그 위에다가 또 잘 만드는 능력들을 계속 쌓아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높은 기술력은 경력이 쌓여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또 본인들이 계속 채워나가야 될 이슈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지금 배운 것들을 계속해서 함께 프로젝트를 치면서 프로젝트 경험을 계속해서 쌓는다. 그리고 저희가 단연간 지금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프로젝트를 했을 때 이 과정 끝나고 회사에 들어갔을 때 회사에서 정말 우리 학생들 뽑은 학생들 일 진짜 잘한다 이런 얘기를 꼭 듣습니다. 왜? 저희는 실무 2년차를 목표로 해서 내보내거든요. 그렇다는 건 시키면 이거를 기능을 구현해 주세요라고 하면 다 만들 수 있어요. 정말 잘 만드는 게 아니라 내부를 엄청나게 잘 설계해서 잘 만드는 거는 그 다음의 일이죠. 일단 우리는 만들어 주세요 했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자들을 키우는 게 저희 과정의 목표예요. 저희는 7살로 보고 시작한다고 했어요. 어떤 전공자들은 본인은 이미 뭐 10살, 12살 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 들어오는 친구들 다 7살로 보고 하는 건 프로젝트 경험이 미천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7살로 봐요. 물론 기반 지식 자체가 부족한 것도 있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마지막 파이널 프로젝트로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삼아서 좋은 것들을 만들어서 가고 싶다면 내가 마지막 팀을 구성하려고 할 때 나하고 구성되는 팀원들이 다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좋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내가 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생겼는데 그때 가서 보니까 이 친구들은 못하는 친구들이야. 그럼 누구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상향 평준화를 시키기 위해서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전공자, 비전공자. 그래서 저희는 초반에 7살로 봐서 비전공자 수준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럼 전공자들은 우리는 계속해서 기다려야 되냐? 이 사람들을 우리는 이미 다 아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냐? 근데 그 사람들이 여기서 배워가야 되는 건 그 달에 프로젝트를 치게 될 거예요. 팀 프로젝트를 하기 때문에 전공자들은 프로젝트 경험이 없는 것이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리스크죠. 그래서 프로젝트를 치면서 자기의 경험치를 올리게 될 거고요. 비전공자들은 기술을 쌓으면서 같이 프로젝트 치면서 이것도 동시에 가야 돼요. 물론 비전공자가 처음에 당연히 뒤쳐져 있기 때문에 쌓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게 2달, 3달 계속해서 경험치가 같은 레벨을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두 부류가 만나게 되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물론 전공자 중에서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좀 당연히 더 앞서 가겠죠. 그만큼의 시간의 갭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만 혼자서 되게 잘한다. 그게 아니라 프로젝트를 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치들이 이 정도가 되게끔 상향평준화를 시키게끔 저희가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시작은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했대 하되 이 사람들이 한 달, 2달 올라가면서 7살이 9살 되고 9살이 12살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서 저희의 이제 강의 수준도 눈높이도 계속해서 그렇게 계속 따라서 올라가게 될 거예요.
이 과정에 저희가 XR, 그 다음에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자 과정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지원하는 분들은 모든 각각의 경험치를 갖고 이 과정에 지원하게 될 거예요. 실제로 보면 나는 뭐 인테리어 쪽에서 일하다가 왔어요. 혹은 나는 산업 디자인 쪽에서 일하다 왔어요. 혹은 나는 마케팅을 하다 왔어요. 혹은 나는 전공자인데 게임을 하고 싶어요. 여러 직군들이 기존의 자기네 경험치를 가지고 이 과정에 지원하게 되실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다음 여러분들이 진로를 정하려고 할 때 보면은 기존의 자기의 경험치를 버려두고 그 당시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새롭게 이 기술을 배워서 이걸로만 가야지. 그렇게 되면 이미 이쪽 분야는 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서 경쟁력을 갖기는 더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그 경험치 위에다가 이 새롭게 배우는 이 기술을 어떻게 쌓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기존에 내가 몸담았던 어떤 전공 분야에서 그 분야에서 내가 경쟁력이 없었다면 거기에서 그럼 잘하는 사람들이 이 기술을 가졌다면 혹은 그 정도 수준에서의 내가 기술을 갖고 있었는데 이 기술을 새롭게 쌓는다면 거기에서 나는 어떤 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 기존 분야에서 뒤처졌었던 부분을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나만의 포지션을 또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랬을 때 굉장히 취업이라든가 어떤 사업이라든가 본인이 하고 싶은 사업까지도 굉장히 넓은 영역까지 커버할 수 있는 생각이 갖게 될 것 같아요. 이것들을 그러면 내가 여기 와서 그때서야 그림 그리는 방법 배워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네. 여기 오기 전에 그럼 그림 그릴 때 필요한 연필은 뭐가 있을까?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기본 이렇게 선 그리는 방법 정도, 선을 하는 것들은 미리 연습해 오면 그때 선 그리려고 할 때 일직선이 안 그려져서 덜덜덜덜 떨리는 이런 느낌은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연습해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희 언리얼 과정에서 커리큘럼을 확인해 보시면 C++, 그 다음에 에디터를 설치해서 이렇게 배치해보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커리큘럼에서 초반에 C++ 언어라는 관점이 굉장히 어려울 테니까 그 부분을 먼저 완전히 여러분 잘할 수 있는 과정 형태로 만들어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걔를 봤을 때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설치를 해보고 몇 번 좀 따라 해보고 그런 부분까지를 해갖고 오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여기 와서 이제 그것들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학습할 수 있는 어떤 몸 상태로서 이제 운동할 때는 워밍업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상태를 만들어서 갖고 오시면 저희 쪽에서 같이 수업할 때 조금 더 탄력받아서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갑자기 운동량을 키우려고 하면 몸에 탈날 수도 있으니까 과정에 시작하기 전까지 그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하면서 몸을 데펴놓는 과정을 이렇게 준비해 보시면 이쪽에 와서 수업을 따라가는데 크게 지장 없이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프로그래머로 지향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결과적으로 회사의 취업을 목적으로 한다면 계속해서 알고리즘과 자료구조 공부는 기본 개인 공부를 계속해서 채워나가셔야 돼요. 우리가 수능 보듯이 회사에서는 코딩 테스트라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 코딩 테스트는 다 알고리즘 테스트거든요. 그러니까 관련된 사이트에서 백준이나 그다음에 프로그래머스 이런 쪽에서 아주 기초부터 시작해서 그것들을 해보는 연습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개인 것들은 내가 수능 시험 보듯이 계속해서 취업을 위해서 하루에 한 문제만 푼다 라는 생각으로 계속 해주시면 이 과정 끝날 때쯤에는 코딩 테스트까지 어느 정도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학습 기간에 배우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물들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서 회사에 지원해서 취업까지 넘어갈 수 있는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패키지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 분야는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대우를 되게 잘 받는 분야예요. 그만큼 허들이 되게 높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어떤 곳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 허들이 높고 그걸 할 수 있는 인물들이 적으니까. 그래서 연봉도 높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들의 마음가짐으로 해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과정에서 우리 강사, 그 다음에 운영진 모두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이런 거예요.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곳에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들 거고요. 그리고 그런 거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을 갖고만 올 수 있다면 굉장히 힘든 과정이겠지만 그 허들을 넘으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가오는 이 굉장히 이 험난한 시대도 있고 또 기회의 시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을 같이 도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